소니가 그럴 줄 몰랐죠. 케인 없는 토트넘에게 2골이나 처먹히고 진 이유가 뭐냐고 하자 돌발 발언한 메뉴 주장의 진이 밝혀지자 현지 팬들 초토화. 대표팀에 이어 토트넘 호스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 중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알라스데어 골드 기자는 23일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 30일 토트넘을 주장으로 선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옳았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이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15년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 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주장완장을 차게 됐다. 입단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주장완장을 찾던 위고 요리스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났다. 요리스 대신 부주장으로 주장 역할을 맡았던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이적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새로운 주장을 택해야 했다. 그 결과 8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한 손흥민을 선임했다. 실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145골을 넣었다. 팀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이다. 역대 득점 1위는 280골을 넣은 케인이다. 또한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서 쉽게 이룰 수 없는 업적을 달성한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의 실력에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골드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 손흥민은 항상 팀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토트넘의 리더로 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 주장 발표 전까지 아무런 언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 기자는 갑작스레 주장이 된 손흥민이 당황하지 않고 선수단 앞에서 인상 깊은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선수단에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야 하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골드 기자에 따르면 연설 당시 손흥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손흥민은 주장완장을 차고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치렀다. 토트넘 선수단은 1라운드였던 브렌트포드 직전 원정 팬들 앞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이 행동은 손흥민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디슨은 브렌트포드전 직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경기 전 다같이 원정 팬들 앞에서 인사를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라고 밝혔다. 주장완장을 차며 경기장 내에서의 책임감도 더욱 막중해졌다.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전에서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측면에 자주 고립되며 평소와 다르게 부진했다. 하지만 2라운드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확 달라졌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경기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2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평소에 비해 골을 노리기보단 동료들의 플레이를 돕는 데 신경을 썼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날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8.1을 부여했다. 선제 결승골을 넣은 파페 사례에 이어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사실 국내 팬들에게 주장 손흥민은 그리 낯선 상황이 아니다. 손흥민은 2018년 파울로 벤투 감독이 부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정식 주장이 됐다. 기성용이 국제축구연맹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끝으로 주장 완장을 내려놓으며 이것을 이어받았다. 주장 손흥민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새로운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적응을 도왔다. 또한 피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였다. 선수단의 모범이 된 손흥민은 16강 진출이 걸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황희찬의 극적인 결승골을 도왔다. 결국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손흥민의 이러한 리더십은 토트넘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주장 완장을 찬 첫 시즌 초반임에도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낳고 있었다. 한편 골드 기자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언급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모든 대회 47경기에 나서 14골을 기록했다. 수치만 확인했을 때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이전 시즌에 비해 분명 아쉬운 시즌이었다. 손흥민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골드 기자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상대 진영이 아닌 토트넘 진영까지 내려와 자주 플레이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듯 보였다. 라고 주장했다. 2. 손흥민. 리틀손이 사를 가르치고 있다. 토트넘 주장 앰퍼샌드 스승 역할까지 만점 활약 중. 손흥민이 토트넘의 유망주를 키우고 있다. 더 부트룸은 23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이 사르를 멘토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토트넘은 잠재력 넘치는 사르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했다. 프랑스 리그 1 FC 메스에서 기량은 인정받은 사르는 토트넘 이적 후 다시 메스에서 임대로 뛰었다. 그리고 합류했다.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뛴 사르는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 나섰다. 물론 출전 시간을 짧았다. 11경기에 나섰지만 총 출전 시간은 212분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경기에 나서 91분을 뛰었고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선은 선발로 출전해 골도 넣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사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흥민은 경기 후 내가 처음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가 떠오른다. 며 항상 좋은 에너지와 함께 웃고 있다. 사르 곁에 있는 게 행복하고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을 자격이 충분하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사르도 손흥민을 형처럼 따르고 있다. 사르는 손흥민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며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말했다. 또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다. 며 내가 토트넘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고마움을 밝혔다. 더 부트룸은 사르는 아이처럼 보인다. 선수단에서 이쁨을 받는 존재, 라면서 선수들이 사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해도록 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손흥민과 비수만은 사르를 보살피며 돕고 있다. 고 말하며 두 선수가 사르에게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3. 첼시는 당장 나가. 뻥 물결표. 낙동강 오리알, 루카쿠. 토트넘 아니면 무리뉴 선택할까? 첼시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물단지 공격수에게 관심이 없다. 제 아무리 대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생각은 확고하다.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24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이 임대에서 복귀한 루카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로마노는 소식통을 통해 듣기로는 포체티노의 루카쿠에 대한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 그는 항상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첼시에 있길 원하지 않는 선수는 스쿼드에 있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첼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다른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마치 루카쿠가 오직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라며 루카쿠 역시 첼시를 떠날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 이탈리아 기자 잘루카 디 마르지오는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포체티노가 일단 이번 시즌 스쿼드에 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루카쿠와 대화를 해보고 싶을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를 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유력지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날 루키쿠가 이탈리아 복귀를 원하며 그의 법적 대리인 세바스키안 레두르 변호사가 AS 로마, AC 밀란과 접촉했다. 라고 전했다. 언론은 로마는 현재 영입을 노리고 있는 두반 자파타의 대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고려하고 있다. 자파타 영입을 위해 아탈란타와의 대화가 꽤 까다로워지면서 로마는 루카쿠 임대 가능성을 위해 문의할 준비가 됐다. 라고 밝혔다. 현재 루카쿠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나 다름이 없다. 최근까지 첼시를 떠나 인터 밀란 이적이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됐던 루카쿠는
갑자기 변덕을 부리면서 인터 밀란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미래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루카쿠는 지난 시즌 임대로 뛰었던 인터 밀란으로 완전 이적을 꿈꾸면서 첼시 여름 프리시즌 복귀까지 거부했다. 루카쿠가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첼시는 미국 투어를 떠날 때 루카쿠를 투어 명단에서 제외했고, 루카쿠는 따로 체육관에서 개인 훈련을 했다. 첼시가 루카쿠를 방출 명단에 올린 가운데 인터밀란은 루카쿠를 영입하기 위해 첼시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마련하길 결정했다. 마침 주전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료 5천만 파운드, 약 828억 원, 떠나면서 돈이 마련되자 인터 밀란은 본격적으로 첼시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갑자기 루카쿠가 변덕을 부리면서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오직 인터 밀란 이적만을 외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막대한 연봉 제의도 거절하던 루카쿠가 갑자기 유벤투스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유벤투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돌입하며 지속해서 루카쿠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축구 소식에 정통한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 기자는 루카쿠는 변호사를 통해 유벤투스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었다 라고 전했다. 루카쿠의 행동에 인터 밀란은 당황했다. 루카쿠는 그동안 오직 인터 밀란만 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거액의 제의도 거절했는데 갑작스레 유벤투스행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